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유학원 이승현 원장입니다. 올해 저희가 원래는 이제 매년 심천에서 그 입시 세미나를 했었는데 작년에만 저희가 못하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급작스럽게 비행기 표면 뭐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녹화본으로 여러분들께 세미나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드렸었고요. 올해도 역시 기대를 했는데 심천을 방문을 못하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올해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좀 만나 뵙고 입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나 뵙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제가 얼굴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는 같이 질문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질문도 좀 듣고 답변하고 하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뭔지 저도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답변을 드리고 할 수 있기를 끝까지 좀 남아서 질문 답변 시간에도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정보가 될 만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설명을 하다 보면.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좋은 정보를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0시에 저희가 설명회를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10시 1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접속을 어, 해주시고 계신 지금 접속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잠깐 이게 인사말을 하면서 약간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2, 3분 정도는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좀 나누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바로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특성상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저도 설명을 조금 빨리빨리 좀 지루하지 않도록 진행을 좀 하고 그리고 시간도 보통은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할 경우에는 제가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는 질문 답변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되도록이면 조금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볼 텐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준비했던 말씀드리고 싶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빠뜨리는 거 없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설명회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세계유학원의 근황 및 올해 입시 현황이에요.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현재 이제 그 심천에 있지 않고요.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천에 있는 세계유학원은 2012년에 세계유학원이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계속 쭉 우리 그 광동 지역의 학생들의 입시를 제가 좀 담당을 해오고 여러 가지 같이 서비스를 해오다가 2017년에 제가 캐나다로 공부를 하러 오면서 지금까지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공간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저희 직원이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학생들의 입시를 계속 모든 서류들이나 입학 원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책임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많이 내면서 학생들의 입시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신천의 세계지창역 앞에 저희 사무실 금색 빌딩 여기에 507호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저희 사무실이 저희 직원이 가끔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신천에 방문하게 되면 계속 사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초등 그 미술 교육하는 선생님이 거기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혹시 미술학원, 초등학생 미술학원을 보내시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계속 그 한 자리에서 계속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신천 방문하게 되면 사무실에서 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저희의 입시 서비스 근황을 보시면은 저희 올해의 입시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빠진 부분도 있지만 이제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여기다 쭉 적어 놓았는데요. 홍콩 쪽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캐나다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매년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진학한 학생도 있고, 그래서 이 학생들의 이제 합격 통지서는 저희 그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제가 거기에 포스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도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신 점도 많고 어려우신 점들도 많았을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겪는 불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잘 참아내고 있는데요. 일단 학생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죠.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그래서 이제 자리 잡혀가고 있고,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장점도 있죠. 통학비라든가 기숙사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좀 절감되기도 하고, 단점은 조금 배움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변화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공인 시험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플 같은 경우에는 토플 앳 홈 에디션이라고 해서 집에서 응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상상하지 못할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학생들한테 집에서 보는 시험들이 이렇게 공인 성적으로 다 인정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AP 시험도 올해도 역시 집에서 보는 시험으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듀오링고라는 영어 시험 좀 생소하실 텐데, 이 듀오링고라는 영어 시험이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인정을 하는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도 역시 집에서 볼 수 있는 영어 토플을 대신하는 영어 시험이고, 시험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시험도 조금 이제 수월한 쉬운 편이고, 그리고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듀오링고를 통해서 영어 점수를 획득을 하고 해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올해는. 올해까지는 듀오링고 점수를 인정을 할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듀오링고는 아마 인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일 큰 변화는 이제 SAT 시험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SAT가 SAT1 그리고 SAT2 서브젝트 과목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SAT2 서브젝트 과목 시험이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서브젝트 시험이 없어지고요. 대신에 이제 SAT1에서 그 크리티컬 리딩하고 매스 두 과목만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SAT1에서도 선택적인 에세이 과목이 있었어요. 에세이 시험이. 그래서 그거는 선택한 학생들만 보는 에세이 시험인데, 홍콩 대학들은 홍콩대, 과기대 같은 경우는 그 에세이 시험 점수가 반드시 제출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학생들이 반드시 SAT를 보는 학생들은 그 에세이 시험이 포함된 것으로 그 시험을 봤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에세이 파트가 그 칼리지 보드에서 아예 이제 올해부터는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에세이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홍콩 대학들의 그 입학 때 요구하는 그 에세이 점수 같은 게 굉장히 변화가 생길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홍콩 학교들의 그 리퀘어먼트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조금 뭐 영어 활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조금 감소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액티비티를 많이 이제 못하게 되었죠. 봉사활동이라든지 학교 뭐 리더십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특별 활동 혹은 대회 이런 거 참가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제약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어떤 학생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으로 그런 액티비티를 다 찾아서 열심히 해요. 대회도 다 참가하고 뭐 봉사활동 역시도 온라인으로 뭐 통역하고 번역하고 이런 것까지 많이 참여를 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반면에 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런 액티비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 내 그 액티비티 격차가 많이 생겨요. 나중에 그 입학 원서를 낼 때 이런 와중에도 액티비티를 많이 한 학생과
이런 환경 때문에 액티비티를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그 학생을 평가하는 대학의 태도는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지금 이 상황을 그냥 탓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떠한 액티비티든 어떠한 활동이든 대회든 꼭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옆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학생들이 스스로 찾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그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좀 감소를, 해외로 나가는 경우들이 좀 감소를 했는데요. 1991년 이후로 계속 이렇게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유학생들이 감소하면서 작년도에는 한 19만 명 정도로 이렇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유학하는 국가들은 미국하고 중국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의외로 이제 캐나다가 그 다음으로 굉장히 많고, 그리고 최근에 또 캐나다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유학생이 감소가 되면은, 뭐 남들도 다 안 가니까 우리 애도 유학을 그 해외 대학으로 보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약간 역발상을 해야 되는 게요. 자, 유학생이 감소하다 보면은 그 외국 대학들이 그 재정이 좀 감소하겠죠. 그 외국 학생들한테 받는 학비 이런 게 좀 줄고 재정이 좀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각종 혜택을 하면서 유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각종 서비스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 그 온라인 수업만 받게 되면은 그 졸업 후에 워크 퍼밋을 주는 것이 제한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워크 퍼밋을 주기로 그 방침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입학 허가서를 받아놓은 이후에 그 입학을 보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서 올해는 온라인으로만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니 저는 내년에 다시 학교를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러면 너의 입학은 내년까지 보류를 해줄게 하고 이렇게 기다려주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그 캐나다 같은 경우도 정부 차원에서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걸 굉장히 확대해서 아주 국책 사업으로 그 향후 5년 동안 한 2,3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유학생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기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영주권 기회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학생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들어와 있는 혹은 들어오는 그 유학생들을 잘 잡기 위해서 각 국가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하고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유학생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조금 오늘의 세미나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 기존의 세미나에서는 저희는 이제 대부분 대학을 어떻게 입학을 하는지, 어떤 기준을 맞춰야지 이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장 궁금해 하셨었습니다. 근데, 점점 요즘에는 그 입학보다는 입학 후에 졸업하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점점 더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 유학원을 처음 신천에서 시작할 때 거의 1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어느 학교가 랭킹이 더 높습니까? 어느 학교 순위가 더 좋고 뭐 더 유명합니까? 이런 쪽으로 문의를 많이 하셨고 과라든가 졸업 후의 진로는 크게 뭐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대학의 네임밸류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걸 느끼는 게 요즘에 문의하시는 내용의 거의 좀 높은 부분이 졸업하고선 취업이 잘 됩니까? 뭐 이 국가의 취업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부모님들이 좀 이제는 좀 젊은 연령대가 좀 많이 좀 젊은 부모님들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거나 그런 입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많이 달라지신 걸 제가 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졸업 후에 좀 필요한 정보들을 조금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일단 이제 국가별로 졸업한 후에 그 취업 비자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유학을 갔다가
그냥 돌아와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무 뭐 취직도 못하고 뭐 돈만 학비로 많이 쓰고 그리고 특별한 성과가 없이 유학을 끝낼까 봐 이제 그게 걱정이신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상 유학을 갔으면은 그 나라에서 아주 뿌리 내리고 영원히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졸업 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공부한 거를 활용해서 취업을 하고 경험을 쌓고 돌아올 때 돌아오더라도 반드시 거기서 어떤 그런 업무 경험을 쌓고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만약에 최종 목표가 한국에 돌아와서 취업하는 게 최종 목표라 하는 학생일지라도 현지에서 졸업 후에 그런 경험했던 거, 취업했던 거 그런 바탕이 있어야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도 더 좋은 직장에 더 잘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취업을 경험을 하고 돌아오고 혹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 국가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고 뭐 결혼도 하고 뭐 거기서 이제 생활의 터전을 그쪽에서 잡는 것까지 고려를 하는 그게 좀 더 바람직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졸업 후에 그러면 체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OPT라고 해가지고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면 그 1년짜리 워크 비자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은 반드시 이 비자를 가지고 취업을 할 땐 자기 전공과 관련된 직종만 인정이 돼요. 자기 전공은 만약에 뭐 수학 관련해서 공부를 했는데 뭐 그 비자를 가지고 뭐 그냥 뭐 어떤 맥도날드나 서비스업으로 취업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 비자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스템 전공자라고 해서 스템은 이공계 그 과목들인데요. 그 이공계 과목들을 전공한 사람들은 최대 3년짜리 OPT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비자를 받고 나서 미취업한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 비자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좋은 기회이긴 한데, 조금 제약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졸업을 하면 이 OPT 기간 안에 빨리 취업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자리를 얻고 그러고 나면은 그 취업한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줘가지고 워크 비자를 내주고 그리고 영주권을 그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미국은 진행이 된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와 반면에 비교해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졸업 후 취업 비자 제도가 굉장히 좀 여유롭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PGWP라고 해서 포스트 그레주에이트 워크 퍼밋이라는 이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학위와 무관하게 2년 이상의 칼리지 이상의 그 공부를 마친 학생들에게는 3년짜리 그 워크 퍼밋을 줍니다. 자, 근데 그 워크 퍼밋을 받고 나서 취업을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워크퍼밋으로 체류를 하면서 그냥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캐나다에서 체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 다 그 공립학교에 다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복지 혜택, 뭐 양육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고 제가 이제 학교를 공부를 마치고 현재 그 체류하고 있는 비자 상태가 바로 이 그 PGWP 요 비자 상태로 현재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현지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 현지 사립 고등학교에서 제가 가이던스 카운셀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그 입학 지도, 뭐 카운슬링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그 국가에서 주는 그런 헬스 카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모든 의료 혜택은 다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즘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뭐죠? 그런 그 회사가 이제 문을 닫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석 달 정도를 그 학교에서 근무를 못 하게 됐었거든요.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요. 그때도 한 달에 한 2,000불씩 그 국가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의 그 복지 제도가 굉장히 생각보다 잘 돼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영국 같은 경우는요. 포스트 웍 비자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원래는
없었고, 영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일단은 고용주를 찾아서 고용주가 스폰서십을 해줘야지 영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지금 이제 학생들이 자꾸 많이 안 오고 못 오고 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자꾸 떠나고 하니까 또 유학생들을 잡기 위해서 그 올해부터 시행이 된 그런 제도고,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친 학생은 2년짜리 이 포스트워크 비자를 주고, 박사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3년짜리 비자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IANG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죠. Immigration Arrangement for Non-Local Graduates이라는 긴 제목의 그런 비자인데, 이건 졸업 후에 이제 1년짜리 워크 비자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7년까지 이제 그 홍콩에서 체류를 하게 되면 영주권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홍콩에서 7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으로 그 변경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그 싱가포르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국립대를 진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국립대에서 국가장학금을 받고 그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싱가포르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 국가장학금 때문에 가는 학생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이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면은 제약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싱가포르 기업에서 졸업 후에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그 근무 서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취업하기도 힘든데 뭐 3년이나 일을 시켜주고 너무 잘 됐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유능한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 높은 봉급에 좀 더 좋은 회사로 다른 국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제약이 되고, 3년이라는 졸업 직후부터 3년 동안 거기 묶여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 고민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 제약이 싫다 그러면은 장학금을 안 받으면 되는데, 사실상 싱가포르 학교들의 가장 큰 메리트가 그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기도 조금 어렵죠. 대부분 학생들이 합격 통지와 함께 장학금을 오퍼를 받기 때문에요. 싱가포르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기대를 하고 그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비자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졸업한 학생들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구직 방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홍콩에서 그 홍콩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CEDARS라는 이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 재학생들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각 기업들이 그 홍콩대 학생들을 채용하고 싶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잡 리스트들을 보내주게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그 채용 공고들을 학생들에게 그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그에 맞는 어떤 그 직업 교육이라든가 뭐 이력서 작성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와주고 하면서 취업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대 졸업 학생들이 뭐 취업률이 뭐 97% 이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학교 측에서 홍콩대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대를 졸업하면 일단은 취업하는 것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모든 학생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점도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홍콩 폴리텍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그 WIE라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직업 통합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졸업하려면 다 들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네트워크도 쌓고 실무도 쌓고 이런 다양한 그 취업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다른 대학들도 뭐 과기대니 뭐 중문대니 다 다른 대학들도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특징적이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의 같은 경우에는 구직 사이트들을 통해서 인턴십이라든지 뭐 파트타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졸업 후 직장 등을 다 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뭐 링키드인, 인디드 이런 사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캐나다는 잡뱅크라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굉장히 좀 검증된 그런
그 구인 정보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 많이 이용하고 인디드도 많이 이용하고요. 영국은 리드나 인디드, 홍콩은 몬스터 홍콩, 잡디비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많이 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취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 해외 대학으로 유학생으로 가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가만히 잘 확인을 해보면 학생이 취업을 원하지 않아서 취업을 하지 않고 돌아오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적극적으로 취업을 뭐든 부딪혀서 해보겠다라고 노력하고 이력서를 여러 군데 뿌리고 면접을 여러 군데 보고 그러고도 취업을 못해서 정말 취업이 안 된다 그러고 돌아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보지 못했고, 대부분은 뭐 향수병, 뭐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뭐 여기 영어로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등등등의 이유로 학생들이 거의 졸업할 때쯤 되면은 약간 슬럼프 같은 시기가 오거든요.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조금 못 견디고 돌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취업을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대부분 적극적인 학생들, 그리고 영어가 굉장히 이제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영어가 조금 부족해도 성격이 적극적이면 뭐 취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좀 다국적인 그런 분위기로 뭐 여러 국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뭐 난민들도 많이 있고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못하는 사람들도 그 여러 가지 직군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큰 부담 없이 와서 도전해서 뭐 취업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누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중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제가 여기 채팅창 옆에다 띄워놓고 보고 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에 남겨주시고, 혹시 뭐가 뭐 소리가 이상하다든가 그래도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그 설명회를 직접 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반응도 보고 지금 막 졸고 계시는지 뭐 저기서 하품 두 분 하고 계시고 이런 걸 보면서 중간에 또 좀 몸개그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만 화면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어떻게 잘 듣고 계신지, 이제 뭐 소리는 잘 들리시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더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지금 그 메시지를 몇 분이 남겨주셨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요. 그래서 너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소통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 마리텔 그 프로그램 같네요. 조금 그 채팅창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습니다. 네, 온라인 액티비티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며칠 전에도 제가 제 위챗 모먼트에 그 뭐죠? 그림 대회 컨테스트 요거에 대한 그 포스터를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그런 정보가 있으면은 그때그때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위챗 모먼트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캐나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사립학교에서 그 영어 스피치 대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때 열심히 막 이렇게 많이 한국 학생들한테 막 안내를 이제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광주에 있는 학생도 참가하고 뭐 저기 동관에 있는 학생도 참가하고 이제 저희 요 지역 광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많이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굉장히 또 뭐 좋은 성적도 얻어서 순위도 높게 해서 입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딱 정해진 어떤 액티비티 같은 그런 거를 리스트를 이렇게 딱 드릴 수 있는 거는 뒤에 가서 제가 온라인 캠프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 그런 게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올라오는 그런 액티비티들, 기회들, 봉사활동이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잘 잡으셔서 참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거 알게 될 때마다 제 위치 모멘트에 제일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저희 모먼트 좀 보시고 거기서 정보를 얻으시고 지금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그리기 대회, 뭐 통일 그리기 대회인가 뭐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미술하는 학생이어도 되고 미술하는 학생이 아니어도 의미가 있는 어떤 대회이기 때문에 그냥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력서에 한 줄을 넣을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어떤 그런 참가 가능한 액티비티가 있으면은 최대한 참가를 해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게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정보가 생기면 바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잘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또 기운이 납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말씀을, 손 드신 분이 계신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네. 그런 액티비티 활동을 적을 수 있는 학년은 언제부터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그 대학교에 제출할 수 있는 거는 9학년부터 제출을 할 수 있어요. 9학년부터 대학에서 이제 보는 거죠.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고등학교 시기로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기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는 거니까 9학년 이후부터 액티비티를 많이 하면 좋고요. 보통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저희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 많습니다. 초등학교 시기나 중학교 시기까지 굉장히 뭐 막 회장도 하고 뭐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9학년 이후부터는 활동이 없는, 상 받은 것도 없고 뭐 초등학교 때는 막 상장이 막 100개가 넘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9학년 이후에 뭐 MUN이든 뭐든 좀 많이 참가를 하도록 좀 해주세요. 아, 네. 중국 학부모님께서 있는데 지금 그 한국어를 이제 못 들으신다고 하는데요. 어떡하죠? 네. 한국어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명회는요. 네. 네. 그러면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실업률 변화, OECD 청년 실업률 변화를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2009년부터 이제 2019년에 그 변화를 보면은 한국이 실업률이 5위였다가 한 20위가 됐어요. 청년 실업률이. 좀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으로 학생들이 그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 그 대부분의 지금 한국에 있는 대졸자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일부 그 대기업에만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다 보니 그 대기업에서 다 이제 입사에 떨어지고 실업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잖아요. 어느 정도 비슷하면 학생들도 좀 눈높이를 낮추고 뭐 해서 이렇게 골고루 취업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대기업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제 뭐 각종 혜택이라든가 급여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와 중소기업과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조건 45대 대기업 거기만 목표를 가지고 다 도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떨어진 몇 년 그 재수한 학생들은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길을 찾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실상 아르바이트생도 급여를 많이 받고 급여 수준이 사실상 조금 이렇게 높은 편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조금 젊은 청년들이 일을 시작하기에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일단 OECD 국가별 평균 연봉을 보면은 이거는 2017년 통계밖에 못 찾아서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는데 1위가 아이슬란드고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이렇게 순위가 여기 있죠. 미국이 7위, 한국이 23위예요. 보면은 미국은 연봉 평균이 한 6,700 이상 되고 한국은 3,500 수준입니다. 평균이.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래서 좀 능력 있는 학생들은 조금 이런 급여 수준이 처음부터 높은 그런 선진국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이런 건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꽤 높은 편이죠. 5,600만 원 정도 연봉 이렇게 평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대학별 입학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지금 가려고 생각 중인데 어느 수준으로 점수를 받아놔야 얘가 지원이 가능할까? 그게 궁금하셔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여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홍콩 소재 대학들의 입학 기준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홍콩대, 과기대, 중문대 이렇게 세 개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홍콩대는 토플은 93점 이상. 일단 해외 대학은 무조건 토플이나 IELTS 같은 영어 그 능력 시험이 그 반드시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SAT 했으니까 토플 안 해도 돼요. 뭐 토플 했으니까 SAT 안 해도 돼요. 그런 게 아니고요. 토플이나 IELTS는 학생들이 영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수준을 보는 판단하는 기준이고, 뭐 IB 점수라든지 SAT 점수 같은 경우는 학생이 어떤 학업 능력, 수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그 공인 점수가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어쨌든 토플은 기본으로 다 필요해요. 그래서 홍콩대 같은 경우에는 토플이 93점 이상, 그다음에 IB 지원자의 경우는 30점 이상, 만약에 IB 점수가 있는 학생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는 SAT 점수가 1310점 이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옵셔널 에세이가 8점 만점 세 과목이 있는데 그게 각각 6점 이상이어야지 홍콩대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에세이 항목이 그 칼리지 보드에서 폐지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변화가, 이 부분에 변화가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직은 그 홍콩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그 이번 연도에 어떤 지원 기준이 바뀌는지 확인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그 SAT 서브젝트나 AP 과목이 세 과목 이상, 이게 지금 요구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SAT 서브젝트 역시도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부분에서도 변화가 생길 겁니다. 추후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과기대는 토플 80 이상, ID는 디플로마 이상, 그 다음에 SAT는 1290 이상, 뭐 이런 조건이고, 그 홍콩 중문대도 이제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은 여기 적혀 있는 이제 이 기준은 지원 가능한 점수예요. 합격 점수가 아니라 이 점수 이상이 되면 이 학교에 원서를 넣었을 때 받아주겠다, 원서를 살펴봐 주겠다라는 그런 점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훨씬 높아야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올해 입시에서 저희 학생들 합격 점수들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대학을 지원할 때는 자기가 그 자기의 고교 과정이 어떤 고교 과정인지에 따라서 그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일단은 IB 과정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프리딕 점수가 36점 이상 정도 되면은 홍콩대, 과기대에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합격선이었습니다, 올해. 그리고 캐나다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캐나다 과정은 그 내신으로 디플로마를 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12학년 그 내신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학년 내신 점수가 90점대 이상인 학생이 이제 토플만 가지고 SAT도 없이 홍콩 과기대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과정 그 졸업한 학생 경우에는 토플 점수 이런 점수가 굉장히 꽤 높았고, 점수가 이렇게 높으면 그 과기대, 홍콩대에 조기 합격을 했어요. 굉장히 오퍼를 일찍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고, 그리고 한국 과정 마친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SAT가 필요하고요. SAT 한 1350점 이상으로 과기대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소재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여기 참고해 보시면은 그 싱가포르 국립대 NUS를 보시면은 토플 93점 이상, IB 디플로마 이상, 그리고 SAT 1의 경우에 크리티컬 리딩 600점, 그다음 매스 650점 이상이어야 되고 플러스 SAT 서브젝이 매스 2 포함해서 세 과목 이상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SAT 2 서브젝트 과목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1년에 2번 이상 응시를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SAT2가 폐지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양공대 NTU 같은 경우에는 뭐 IB의 전과목 5점 이상이거나 아니면 SAT 보는 학생들은 1250 이상, 그리고 SAT2는 또 이렇고요. 그 다음에 그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유니버시티 경영대, 싱가포르 경영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서구권 대학의 입학 기준은 어떤지 살펴보면요. 미국은 굉장히 땅도 크고 대학이 정말 많아요. 모든 주에 굉장히 좋은 대학들 많고 주립대부터 사립대까지 다양한 대학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학들이 학비도 굉장히 저렴한 학교도 많고 의외로 굉장히 순위도 높고 좋은 학교인데 입학이 수월한 학교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옵션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토플도 70점부터 뭐 100점 이상까지 점수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좋은 학교들 많이 있고, 그리고 뭐 하버드, 프린스턴, 콜롬비아 같은 최상위 대학들이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SAT를 옵셔널로 바꿨거든요. 점수를 내도 되고 안 내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내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내는 게 유리하겠죠. 이런 최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 UC 계열 학교들은 SAT 점수를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대학들도 SAT 점수를 우리는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학교들이 많고, 아니면 뭐 옵셔널로 하겠다 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근데 미국이 굉장히 지금 뭐 대학 교육이 좋고, 그리고 올해 이렇게 기준들이 나온 걸 보면은 그런 기준들도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지금 미국의 어떤 정세가 현재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불안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트럼프 이후로 너무 좀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변화하는 중이고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예전에는 정말 미국 하면은 뭐 자유의 나라, 정말 뭐 기회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인종차별의 나라, 뭐 이런 인식이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어느 정도 다시 정화작용이 되고, 그러면 미국이 또 예전같이 굉장히 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의 국가로 바뀌게 될 거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나중에 지원을 한 학생들, 뭐 올해 내년에 말고 조금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지원하는 고3이 되는 그런 학생들 미국도 같이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아무리 또 뭐 뉴스에서는 흉흉하다고 얘기는 나오지만 현지에 있는 학생들은 전혀 그런 직접적인 피해를 겪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좋다라는 학생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뉴스만 보면은 뭐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막상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느끼듯이 좀 뉴스에서 좀 일부 사례들이 너무 좀 자극적으로 보여져서 불안감이 조성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현재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좀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토플 기준이 굉장히 의외로 높습니다. 그래서 대학 4년제 대학 진학하려면 토플 90점, 100점 이상, 토론토 대학 기준 점수가 100점 이상이에요. 그래서 토플 100점 이상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신 점수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신 점수 가장 중요합니다. 그 SAT 점수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해도 되고, 그 SAT 점수 없어도 내신만 가지고도 평가받아서 입학이 가능한 게 이제 캐나다 대학들입니다. 최상위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내신이 우수한 그런 학생들을 선호해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토플 92점 이상, 뭐, 그리고 IB를 뭐 수료한 학생인지 아니면은 뭐 SAT를 제출해야 되는 학생인지 고교 학제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건 학교 지원하는 그 학교에 따라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그 자녀분의 고등학교가 캐나다 고교 학제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내신만 가지고 영국, 홍콩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학제는 졸업할 때 그 졸업 시험을 봐요. 그리고 그 12학년 그 내신 과목들을
약간 공인 시험 점수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졸업장을 주고, 그리고 그 리터러시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졸업 시험 점수 그걸 다 합산해서 졸업할 때 각 주별로 그 주의 디플로마를 그 학생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졸업할 때. 그래서 그것을 공인 시험 수준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그 점수만 가지고, 그 내신 점수만 가지고 충분히 지원하고 합격이 가능해요. 아까 보셨듯이 이번에 그 과기대 합격한 학생도 SAT 점수 같은 거 전혀 없이 그 점수만 가지고, 내신 점수만 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심청 같은 경우에는 그 오스안 학교가 이 캐나다 고교 학제를 제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부터인가 이제 IB만 하고 캐나다 과정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IB 학교는 지금 심천에 많이 있어서 좀 캐나다 과정을 하는 학교가 좀 있으면은 좀 옵션으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올해 해외 대학의 입시 전망을 한번 보시면은, 자, 그 원서 접수를 올해 해야 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11월을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홍콩 대학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이 정시 마감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이제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 뭐 1월 이때 이제 정시 마감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11월이나 10월 이때는 얼리 마감을 하고, 그리고 정시 마감은 12월, 뭐 그 다음에 1월 이 정도가 되는데, 기준을 그냥 홍콩대 정시 마감 그 11월 중순으로 잡고, 지원하는 다른 학교들도 다 11월 달에는 다 완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서는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앞에 낸 학생들 중에 우수한 학생들이 먼저 선발되고 조금 더 유리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내면은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잡고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SAT 변화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국도 역시 SAT 없이 상위대학 지원하는 기회가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해외대학 입시가 내년까지는 여전히 기존보다는 조금 더 쉬워질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입학 최소 기준만 넘는다면 조금 상위권 대학에 도전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홍콩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홍콩대 입학 지원 원서를 낼 수 있는 그 기준보다 훨씬 높아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었다면, 최근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그 기준만 조금 넘어도 합격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고 오퍼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추세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약에 입학 기준이 넘는다 하면은 주저하지 말고 조금 자기 수준보다 높다고 느껴져도 조금 상위권 대학에 도전을 해보고 지원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요. 대학 진학할 때, 그리고 그 진학할 국가를 선택할 때, 그럼 무엇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를 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취업이 중요하죠. 그래서 취업률 높은 전공을 선택해서 먼저 전공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선택하고, 이런 순서로 결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정리한 이런 학과들 많이 이제 들어보신 걸 거예요. 뭐 사이버 시큐리티, 뭐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거가 유망하다는 거는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이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졸업만 하면은 취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굉장히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종이죠. 캐나다에서는요, 그 워털루 대학이 이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 워털루 대학이 있는 그 지역에 그 구글 캐나다 본사가 있고, 그리고 이 워털루 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그런 구글에 취업하거나 아니면은 미국으로 취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워털루 대학 같은 경우는 한 학기는 수업을 하고 한 학기는 코업이라 그래서 직접 실무에 뛰어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학기로 다 인정을 해주고 유급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실무를 배우고 또 한 학기는 그
공부를 배우고 그다음에 한 학기는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4년을 맞춰서 졸업을 하는 그런 코업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의 많은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 그 워털루 대학의 코업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대기업에서 많이 그 실무 경험을 쌓고 졸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이 학과가 굉장히 그 기업들이 여기 졸업생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고 높은 좋은 회사에서 많이 채용을 하고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계공학과나 의료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취업 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영경제학과 졸업하면은 취업이 그나마 기회가 많고요. 이제 이 경영경제 같은 경우에는 음, 졸업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학과를 나와도 취업을 못한 학생들도 많고, 그러나 또 취업을 한 학생들은 다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뭐 이게 그 속된 말로 될놈들이라는 말을 학생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즉 잘하는 애들, 능력 있고 그런 학생들은 정말 뭐 문과에서 뭐 내가 취업을 못했다. 이게 사실 조금 핑계일 뿐이고, 문과의 경우에도 뭐 같은 과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정말 좋은 연봉으로 잘 취업하는 학생들 많이 봤고, 그중에서도 취업이 조금 유리한, 입학하기도 조금 좋고 취업이 유리한 학과들로 경영 경제 관련된 학과들이 그래도 문과 중에서는 좀 유망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굉장히 취업 기회가 높습니다. 그 보육시설 같은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힘든 일들을 별로 이 캐나다에서도 그 캐나다 학생들은 유아교육과를 졸업해도 오래 취업을 하지 못하고 금방금방 다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힘들다고. 그래서 외국 학생들, 특히 뭐 한국 학생들, 그리고 한국 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유아교육과 졸업하시면은 그런 분들도 대부분 거의 100% 취업하시고 영주권까지 이어서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미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인터랙티브 디자인이라는 이런 게 굉장히 뜨고 있고 제품 산업 디자인, 웹 디자인이나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고액 연봉으로 굉장히 취업이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 반려동물 관련, 뭐 사물 인터넷 관련, 심리상담 치료, 정신과 의사, 뭐 의학 관련, 뭐 간호, 사회복지, 뭐 AI 관련, 빅데이터 관련 이런 전공들이 굉장히 유망해요. 그래서 이런 거 외에도 또 많이 뉴스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그때그때 그 전망 있는 그런 전공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질문에 홍콩 과기대 광저우 캠퍼스가 내년 9월에 오픈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요? 그랬는데요. 네, 저는 아직 못 들어본 이야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없고 나중에 정보가 있으면 다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홍콩 중문대에는 그 신천에 캠퍼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도, 그러니까 처음에 캠퍼스가 이렇게 오픈할 때, 조금 망설여지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 그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운영이 잘 될지 그리고 입학은 했는데 뭐 이게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리거나 뭐 캠퍼스가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문대를 예를 들어서 광저우 그 과기대 캠퍼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렇게 전망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홍콩에 있는 과기대와 중국에 있는 캠퍼스 간에 그 주어지는 차이는 확실히 있을 거예요. 그 졸업 후에는 뭐 졸업장이 뭐 과기대 캠퍼스로 나오고 뭐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라고 뭐 홍보를 하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어쨌든 그 이제 홍콩에 있는 본교에서 나오는 거와는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 비중도 홍콩 과기대에서는 영어로 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게 영어로 가능하다 하면 아마 광저우 캠퍼스에서는 대부분 중국어로 진행이 된다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정보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되면은 다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좀 드리자면은요. 캐나다에는 그 무상교육과 이민 목적으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이들 들어오고, 정착하시려고 이제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캐나다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이 캐나다라는 나라는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고 인구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요즘에는 파격적인 이민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영주권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파격적인 정책으로 초청장을 계속 배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사상 최저 점수로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그런 되게 빠른 이민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초청장을 막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5월 이번 달에는 캐나다에서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4만 명에게 영주권을 배포하고, 그리고 그 헬스케어 종사자들, 뭐 간호라든가 이런 쪽에서 종사하는 사람 2만 명한테 영주권을 막 뿌리고, 그리고 그냥 이센셜 워커라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뭐 청소나 뭐 그런 뭐 트랙터 뭐 이런 일들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2만 명에게 영주권 배포하고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정책이 단지 올해만 딱 하고 딱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이 어떤 코로나로 인한 그 경제를 살려야 되고 사람이 조금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캐나다 이민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표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조금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유리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2017년도에 캐나다에 온 이후에 그 이후에 제가 좀 캐나다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보고 홍보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때 관심을 가지시고 한 몇 년 후에 이렇게 같이 저희 있는 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벌써 이제 올해 졸업을 하시고 가을부터 이제 취업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또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표하시는 바가 좀 이런 쪽으로 있으시다 그러면은 좀 실천을 빨리 해보시면은 기회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만약에 우리 애를 대학을 보낸다 그러면은 뭘 고민할지 그걸 생각해서 이 단어들을 쫙 적어봤어요. 뭐 어떤 거는 한국이 유리하고 어떤 거는 이제 외국이 유리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인종 갈등이라든가 어, 뭐 식생활 뭐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고, 의료 이런 것도요. 그리고 좋은 점들은 뭐 가족 중심의 문화라든가 뭐 급여 수준, 그다음에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생활하는 거에 대한 그런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국은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국가 복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미세먼지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려해서 어, 그 본인의 자아 실현과 삶의 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선택해서 그 국가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취업, 그리고 뭐 정착, 그리고 거기서 뭐 결혼, 출산 뭐 이런 것들까지 조금 멀리 보고 뭐 10년, 15년 이 정도까지 계획을 잡은 후에 입학 원서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동의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예전과는 달리. 그래서 지금은 그런 뭐 졸업 후에 그 그거를 저랑 같이 이제 고민을 하셔서 원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좀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게 있는데요. 홍콩 폴리텍에 관한 입학 조건이나 정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요. 잠시만요. 이번에는 홍콩 폴리텍을 여기 안내 설명해서 조금 뺐는데 혹시 지금 이제 화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 정리해 놓은 건데요. 홍콩 폴리텍은 SAT 점수가 1190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원래는요 이것만 있으면 됐었는데 작년부터 바뀐 게 그 AP 두 과목 3점 이상이라는 이 조건이 추가가 됐어요. 그전에는 SAT 1190 이상 또는 AP 두 과목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AND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랑 둘 다 있어야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IB는 24점 이상이어야 되고 토플 80점 이상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시티 대학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순위도 높고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이 여기 내용 잠깐 보시면 세계 랭킹을 보시면 홍콩대가 세계 35위, 과기대가 47위, 중부대가 57위, 그리고 서울대가 64위. 이때 작년에 이랬어요. 그래서 서울대가 중문대보다 조금 순위가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CT대 순위랑 카이스트 포항공대 순위랑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홍콩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연대 고대보다 훨씬 높은 순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잘 가지 않는 홍콩 치매대 바티스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대나 이런 데보다 훨씬 국제 순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홍콩에 있는 대학들을 조금 그 외국인 전형으로 해서 조금 쉽게 입학을 하다 보니 이 폴리텍이나 시티대에 대해서 조금 저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 재학생들,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수준이라든가 교환학생 제도가 너무 잘 돼 있고 이 시티대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학과의 그 미국 콜롬비아 대학하고 2년씩 이렇게 다니면서 졸업장을 받는 그런 제도까지 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의 굴지의 좋은 대학들과 교환 학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다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요 기준에 맞는 학생들은 지원을 해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홍콩대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을 간략하게 하느라고 요 세 학교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티대와 폴리텍도 좀 지원을 많이 하시고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나중에 다시 또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해외 대학 입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삶의 질을 고려한 취업 정착국가 선택 충분히 리서치를 하고 고민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각 국가마다 입학 조건이 다르니까 그거 확인하신 다음에 성적 관리를 거기에 맞춰서 성적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봉사활동, 대회 참가, 액티비티 이런 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스펙 쌓는 거 성실하게 뭐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되고 온라인으로든 뭐든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경험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의학 관련된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뭐 책이라도 최소한 읽고 혹은 봉사활동에도 이제 하고 뭐 이렇게 관련된 경험들을 계속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입시용 글쓰기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런 활동을 많이 해도 원서나 자소서상에 돋보이게 잘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또 하나는 미대 학생들 역시도 요즘에는 포트폴리오가 그림만 내는 게 아니고 어떤 작품을 하는 그 과정을 몇 페이지에 걸쳐서 그 과정이랑 함께 자기의 생각, 그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에세이를 써서 내라라고 상위권 미대들은 그런 그 자료들을 그 지원서에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라이팅을 해야 돼요, 미대 학생들도. 그래서 라이팅을 좀 많이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세계유학원의 업무를 안내드리면은 저희 해외대학 입시 서비스 학생들 원서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고 졸업 입학까지 계속 그 대학 입학까지 관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워털루 대학, 캐나다 워털루 대학에서 이 스템계 학생들에게 유리한 이런 여름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6월 말까지 마감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홍콩대 서머 프로그램이 사실은 그 대학 스펙 쌓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을 경험해 볼 수 있고 미리, 그리고 홍콩대에 직접 학생들이 가서 교수들한테 수업을 받고 홍콩대의 의식, 뭐 그 가운 입고 뭐 이렇게 막 식사하고 디너하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경험해 볼 수 있고 뭐 그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5월 말까지 마감이고 내년에는 이제 만약에 코로나 이 상황이 좋아진다면 3월, 원래대로 3월 마감하고 그리고 비자 받아서 여름에 직접 홍콩대에 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저희는 또 이런 다양한 국가의 해외 대학 학생 비자 수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궁금하신 점들을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시는 방법은 그 더보기 그 점점점 돼 있는 그 메뉴를 누르신 후 채팅을 누르신 다음에 거기다가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손들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들기를 해서 하셔서 그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풀어드리면은 질문을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해봤는데 네, 한번 그것도 직접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지금 질문하신 분이 토론토 현지 상황이 궁금합니다. 학교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나요? 자, 올해 그 가을에 다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기로 사실은 먼저는 결정이 다 되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코로나 상황이 막 올 초에 안 좋아지고 다시 락다운이 걸리고 하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토론토 대학으로 올해 진학을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는 미리 빨리 신청을 해놔야 됩니다. 요즘에 학생 비자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되도록 빨리 비자 신청을 해놓고 올해 가을에 가든 아니면은 뭐 대면 수업이 내년 초에 풀려서 그때 가든 언제 가든 간에 비자는 빨리 받아놔야 됩니다. 아직 이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면 수업으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토론토 현지 상황은 지금 백신은 거의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로 1차까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접종을 한 상태고 2차 접종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상황이 나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이랑 다르게 굉장히 국민들이 컨트롤이 잘 됩니다. 말을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라 그러면 정말 철저하게 쓰고 마스크 안 쓰면 실내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집에서 나오지 마라 그러면은 다 락다운하고 그러면은 다 집에 머물고 밖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그런데도 굉장히 좀 확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근데 최대한 빨리 다 진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자, 또 질문하신 분이요. 온라인 캠프하는 대학들이 많은가요? 미국 쪽도 있을까요? 이 캠프도 참석하면 스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 온라인 캠프는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할 거예요. 뭐 영국 대학도 있고, 미국 대학도 있고, 원하는 대학에 그 캠프를 참가하면 사실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느 대학으로 진학을 할 건지를 고려를 해보신 다음에 그 대학에 서머 캠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면은 대부분 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 참가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름 캠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이 다 마감이 끝난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빨리 신청을 하셨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온라인 캠프를 하더라도 당연히 다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죠. 왜냐면 이런 대부분의 서머 캠프들이 그냥 옛날처럼 뭐 서머 캠프 그럼 가서 뭐 영어 배우고 놀다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 이런 캠프들은 다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 AI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든지 3D 프린팅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든지 그런 전공 과목들을 가지고 수업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나중에 전공하고 싶은 그런 분야의 수업을 듣고 나중에 원서 쓸 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전공하고 싶어서 관심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배웠고 그때 내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더 연구를 하게 됐고 이런 점들을 배웠고 이런 것들을 막 풀어낼 수가 있죠. 글로. 그래서 스펙으로 충분히 활용이 되고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 캠프는 대부분 현지 시간으로 실시간 진행이 되죠.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워털루 캠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타겟팅을 그 아시아에 있는 학생들을 타겟팅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캠프를 진행하는 시간이 저녁 중국 시간으로 한 저녁 뭐 9시, 8시, 9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캐나다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8시, 9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뭐 다른 활동을 하고 혹은 뭐 학교를 그 시간에 간다 그러면 학교에 갔다 와서도 참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현지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진행이 되고 학생들이 지금 이런 줌 미팅 하는 것처럼 지금은 카메라를 지금 다 안 켜는 걸로 설정을 해놨지만 이런 온라인 캠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그 학생들이 뭐 많아봐야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 수업에 들어가고 다 카메라를 켜고 거기서 토론을 하고 수업을 듣고 질문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이 그 중국에 계신 학부모님들이시죠, 그죠? 아, 누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 드는 것을 안 해서 잠깐만요. 어디 계시죠? 잠깐만요. 제가 그 스스로 음소거 해제 그 옵션을 열었거든요.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본인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기를 보시면은 그 음성으로 말하기 뭐 그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누르고 지금 네, 마이크를 안녕하세요. 해제하고 되나요?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모든 분들이요. 한번 그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 마이크 네, 를 해제하고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예, 했습니다. 안 들리나 봐.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기다리면서 잠깐 이제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8학년의 경우에는 아직 준비할 여유가 있는 거죠? 당장 구체적인 입시 준비는 9학년부터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아직은 8학년의 경우에는 여유가 있죠. 왜냐면은 모든 스펙들이 9학년부터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8학년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좀 입시에 그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경우는 8학년에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뭐 토플이라든가 뭐 SAT도 좀 미리 준비를 시키시고 뭐 혹은 뭐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필요한 그런 뭐 건축이라든가 뭐 미술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한 학생들은 미리부터 좀 많이 학습을 하고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고3 막바지 온라인 캠프 참석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원서를 쓰기 전에 참가하는 건 다 도움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고3 막바지라는 게 원서를 다 제출하고 나서 참가를 한다 그러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원서 쓰기 전에 참가하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잠깐만요. 예, 마이크가 이거를 빼볼게요. 한번 말씀 다시 해보시겠어요? 예, 잘 들리세요? 예, 이제 들립니다. 방금 안 들리시는 줄 알아서 그 네. 글자로 문의를 했고요. 그 네. 워터루 캠프 같은 거는 제가 여기
이 미팅이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 위챗이나 이런 걸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좀 자세한 자료 같은 거 좀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데 혹시 또 질문하실 분 네, 다른 아니세요? 분들도 다 목소리로 하시면 좋을 것 예. 같아서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 저희가 이제 입시 관련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께서 이거 상담하면은 뭐 비용이 뭐 이렇게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고요. 이제 무료로 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셔서 시간 예약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자녀분이랑 같이 화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무슨 과목을 다음 학기에 신청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이런 입시에 관련된 이러한 수준의 그 점수가 필요하다, 뭐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개별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콩대학 가려면 준비할 거랑 학비 알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요. 홍콩대학 갈 때 준비할 거는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IB 학생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만요. 제가 여기 보면은, 그 IB는 이제 30점 이상이라고 기준은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합격선은 35.6점 이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토플 점수 93점 이상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비는 홍콩 학교들은 홍콩 달러로 한 20만 불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1년에.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대학이나 뭐 이런 해외 대학들이 영어권 대학들이 굉장히 비싸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못 보낸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생각보다 미국 대학은 학비가 저렴한 학교들이 많아요. 홍콩보다 오히려 더 저렴한 뭐 한 1년 학비가 한 15,000불 내외에 되는 그런 학교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주립대학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털루 캠프 비용은 캐나다 달러로 지금 그 2.5주 해가지고요. 990불인가 999불인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한 중국 돈으로 5천 원 정도, 5천 위안 정도 됩니다. 그 캐나다 대학 학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 캐나다 대학 학비는 보통 캐나다 달러로 한 2만 달러 후반, 3만 달러 초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내외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1년에. 그런데 그 토론토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거의 학비랑 학교 랭킹이 정비례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토론토 대학은 학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1년에 5천만 원 정도, 그 이상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탑 학교들, 뭐 워털루라든지 맥마스터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다 3천만 원 이하, 뭐 그 정도 내외 이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저희 대입 컨설팅 비용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방식이 기본적인 3개 학교의 원서를 저희가 작성하고 제출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학생들 에세이 첨삭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3개 학교 진행하는 비용이 18,000위안이에요. 인민폐로요. 그리고 그 지원하는 학교가 한 개씩 더 추가될 때마다 1,500위안씩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메일로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해드리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 마이크로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네.
한국대학 입시도 진행하시나요? 하셨는데요. 저희가 한국대학 입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 조금 한국대학도 굉장히 입시 제도가 학교마다 다르고 또 많이 매년 바뀌는 면들이 있어서 조금 전문적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영어권 학교만 뭐 영국, 뭐 뉴질랜드, 뭐 호주, 캐나다 모든 영어권 학교는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대학은 좀 별도로 따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적어주신 세계학교 18,000원 한 개 추가 1,500원 맞죠? 예, 맞습니다. 홍콩에서 다니다가 한국 편입 가능한가요? 12특이요. 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대학 컨설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확실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학 대입 컨설팅 의뢰는 12학년 때 하나요? 그랬는데요. 보통은 11학년 때 합니다. 11학년 2학기 때가 가장 시작하기 좀 적절한 게 왜냐면은 그 11학년을 마치고 그 여름방학이 있잖아요. 대학 원서 쓰기 바로 직전 여름방학. 그때 에세이라든가 뭐 그런 마지막 스펙 정리 같은 거를 그때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학년 말에 의뢰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그런데 이제 혼자서 하려고 막 준비를 하다가 막판에 12학년 때 막 원서 내기 직전에 의뢰하는 학생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급하게 하다 보니.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 미리 하셔도 비용은 똑같기 때문에, 예, 이거는 원하시는 시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세계유학원의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입시 컨설턴트가 많아서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는 지금 광동 지역에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과 거의 10년째 계속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서 이제 만나 뵙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학생을 너무 뭐 많이 받아서 직원들한테 뭐 이런 작업을 먼저 이렇게 써라, 뭐 비자 이런 거 신청해라 이렇게 막 이렇게 시키고 그러지 않고 저는 사실은 좀 못 믿어서 모든 원서 하나하나 에세이 수정이라든가 뭐 학교랑 컨택하는 거라든가 그런 학생 서류에 관련된 거는 제가 직접 제 손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하고 직접 연락을 하면서 모든 상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면서 그, 모든 작업들을 이제 제가 손수하고 있어서 일단 그럼 제가 좀 안심이 되고 그 부모님들이나 학생도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다른 컨설턴트 분들 다 좋은 분들,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일단 등록한 이후에 굉장히 연락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차가 좀 안 맞아서 답변이 늦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학생이랑 학부모님과 거의 뭐 동반자, 뭐 같이 입시를 준비하는 식구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뭐 정신적으로도 의존이 많이 되신다고 또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강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특히 중국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중국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누구보다도 좀 자세하게 알고 현지에서 제가 계속 10년 가까이 그런 학생들과 만나면서 생활을 하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좀 자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홍콩 쪽 관련해서 입시 관련해서는 뭐 한국에 있는 유학원들이나 업체들도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문의를 하고 뭐 그러거든요. 자세히 모르는 부분 같은 거를. 그런 부분 저희가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지역이라서 입학시 불리한 점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보통 저희 학생들 다 중국 지역에서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입학 지원할 때 국제학교 아니라 근데 중국 학교 다니던 학생들도 SAT라든가 그런 그 공인 시험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국 지역이라서 불리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 어떤 지역 때문에 불리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 들어, 손. 아니,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마이크, 지금 예, 얘기하면 되나요? 네네네. 아,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저 캐나다 대학의 그 외국 학생 기숙사 네네. 기숙사 현황하고 학교 주변에 환경들이 좀 어떤가 궁금합니다. 그 캐나다 혹시 어느 대학 특정적으로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요. 네. 일단은 네, 그 대부분의 학교들이 1학년 신입생으로 오는 국제학생들한테는 기숙사 제공을 거의 뭐죠?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네. 홍콩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그 외국 학생인데 1학년 신입생이다 그러면 최소한 1년 이상은 1년까지는 기숙사를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대부분 이제 캐나다로 오는 학생들은 처음에 기숙사 배정을 받아서 오는 학생들도 뭐 한 학기 정도 지나거나 뭐 1년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 밖에 나가서 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네. 일단 밖에 나가서 친구들 몇 명에서 이제 집을 얻어서 그 쉐어해서 쓰는 게 비용도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네, 좀 더 그게 편리한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안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다운타운에 있는 뭐 그런 집을 얻어서 산다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그런 데는 안전도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네.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주택가에서 지내는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하죠.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치안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캐나다는. 그리고 네. 네.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차를 가지고 또 땅이 크다 보니까 자동차를 대부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차로 이동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 조금 이제 학교랑 조금 떨어져 있어도 좀 한적한 주택가에 좀 안전한 동네에 집을 얻어서 살게 되면은 기숙사에 굳이 살지 않아도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홍콩대 입학 후에 전과하는 경우나 그 과정의 재학 상황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했거든요. 일단 이제 홍콩 학교들도 그 전과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입학한 다음에. 왜냐면은 그 입학할 때 그 패컬티별로 심사를 해서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단과대별로. 근데 이제 전과를 하는 경우에 만약에 그 해당 단과대 안에서 과를 이동한다 그러는 경우에는 굉장히 뭐 비슷한 공통 과목들, 수강했던 과목들 같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 전과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는 뭐 가능할 수 있는데 과의 성격이 아주 달라지는 경우에는 거의 전과를 하기가 어렵고 제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이제 캐나다나 그 미국이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입학할 때 정해진 그 학과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학할 때는 뭐 경영학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어떤 이수한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점수가 그 경영학과에서 요구하는 점수에 못 미친다 그러면은 학년이 올라갈 때,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낙제를 해요. 그 과에서 그 전공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전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조금 낮은 그 소셜 사이언스나 아니면은 뭐 이코노믹스나 뭐 이런 데로 강제로 그 바꾸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학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해서 좀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특히 서구권 학교들은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한 11시 반인데요. 1시간 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대면으로 이렇게 설명회 하는 거와 비슷한 그 시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궁금하신 점들은 해결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개별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유치해시라든가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껏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 녹화본은 다음 주에 링크를 좀 예약하신 분들에게는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네. 지금 끊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아쉽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고 목소리도 학부모님들 목소리도 듣고 네 그리고 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네 내년에는 반드시 심천에서 좀 뵙기를 바라고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이메일로 만약에 이제 심천에서 대면으로 그 설명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제가 좀 초대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같이 좀 좋은 정보를 많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